자, 그 유명인 사주풀이 오늘은 그 김건모 그 유명한 그 김건모 그 가수의 사주를 놓고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위키백과를 보면 1968년 1월 13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55세로 돼 있고요. 이게 사주를 뽑으니까 정미, 개축, 이모 요거까지는 양력으로 이렇게 나왔죠. 실을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한 이유는 형제 중에 이게 3남매 중에 이제 차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형제를 찾으니까 내가 임수니까 수니까 걔도 수가 되죠. 요 자수 수잖아. 그럼 이제 형제가 삼형제가 되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차남인 이유는 원래 본인이 이렇게 개, 임, 잠은 자기가 장남인데 이 추천이 있죠. 천이 있으면 그게 이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삼남매 중 차남으로 봐서 이제 자시를 추정했고요. 또 하나는 김건모가 지금 올해 2019년도에 결혼했다가 올해 이제 이혼한다는 그런 파경설이 돌고 있죠. 언론에서는 거의 이혼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추해 보니까 그러면 이 처궁이 어떠느냐? 그럴 때 볼 때 요 일지는 처궁이잖아요. 처궁에 이 재성이 앉아 있죠. 그럼 정궁 정성에 제가 앉아 있었죠. 요럴 때 이제 충이는 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축이 추고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궁이 깨졌다라고. 이 궁이 개됐기 때문에, 처궁이 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 살 팔자의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결혼하게 되면은 이혼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혼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떠면 요것도 이제 혼자 살, 독신명주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남매, 요게 이제, 삼남매의 찬항과 내 이 처궁의 동태를 봐서 요 경자시로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왜 그럼 가장 먼저 김건모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이 가수가 되었는지 할 때 왜 유명인이 됐을까를 잠깐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어떤 사주가 나오더라도 가수들이 유명인이 될 수 있냐 없냐라는 거 보고 요 사주 핵심은 그죠? 핵심은 자 이거 이 정미 개축 이모 경자인데 이 오화가 이 사주 핵심입니다. 이 오화가 자 이렇게 딱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딱 가리면은 딱 요걸 정미를 딱 가리면은 다 음인데 오화 홀로 양을 내가 밑에 차고 있는 거죠. 요거 여러분 이래자 개축음, 경자음, 자 금술음, 목화를 양. 그럼 내가 이 양을 내가 딱 이모작업으로 차고 앉았죠. 그러면 이 오화가 기본적으로 존귀함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존귀함을. 그러면 내 오화, 내 양을 위해서 이 음들이 양을 향하여 달려온다는 거지. 추구천 좌우충으로.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다라고. 요거. 자, 그럼 이 존귀함이 어떻게? 자, 존귀함이 어떻게? 요게 요로도 정으로 올라가기도 그렇겠죠. 정으로. 그러면 이거는 연에 있는 이 화잖아, 화. 연에 있는 화는 확산을 나타내고 먼 곳까지 이 화가 나가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걸 내가 임수가, 내가 정임합으로 내가 이걸 또 찾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모습이 유명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고, 요거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금수 세력이, 수 세력이 정미와 정계충, 정임합, 충기충으로 요걸 잡고 있고, 오화를 내가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미와 오화를 잘 통제하고 있다.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인의 모습은, 자, 종기 측면으로 봤을 때 정미를 딱 가리면은 오화가 이 홀로 양이, 정미를 가리니까 이 홀로 양으로 보는 거예요. 홀로 양이 이 엄을 관할하고 있는 상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남자 한 명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상이라는 거죠. 요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오화가 정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이 고귀함이 먼 곳까지 펼쳐져 나간다라고. 나간 것을 이걸 내가 정임합으로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임수가 오화를 잡고 있는 모습과 정임합으로 정을 잡고 있는 모습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금수세력이 정미와 오를 내가 통제 관할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인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사주가 나오면은 그 일주의 의향, 그거는 이 본인의 내재된 본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모일주의 이 특성,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요걸 알아야 그 다음 우리가 사주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출발점은 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임수가 오화를 차고 앉았잖아요. 요거는 어떤 특성일까요, 여러분? 요거. 자, 임은 우리 지혜를 대표하죠. 그래서 이런 창조 이런 걸 대표합니다. 창조나 이런 지혜를 대표하는 요 임수가 임수가 뭘 차고 앉았습니까? 이 오화를 차고 앉아요. 오화는 또 이 본질적으로 이 오화는 학문을 대표하죠. 학문이나 이런 공부를 대표하는 거. 요걸 내가 차고 앉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모자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머리 이런 걸 쓰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게. 그래서 이모일주가 되면은 그지? 자, 또 이게 여기다가 오하는 말을 나타내는 이 말을 넣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말은 쉼 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모일주 특성 중에 하나가 언여유수라고. 언여유수. 이게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지. 응? 그래서 말을 하면 말을 매우 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모일주 특성 중에 하나가. 자, 그래서 이모일주는 여기서 내가 강사라고 적어놨잖아요. 이모일주들이 옛날에 이제 여기 이제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 딱 옆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스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신도들에게 강의하는 스님, 그걸 지칭하는 게 이게 언여유수하고 하면서 이 이모일주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이모일주 몇 명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뭐 무대나 가르치는 강단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모의 특성. 창조지혜가 학문 공부를 차고 앉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동물로 보면 말을 차고 앉았기. 말은 어때요? 쉼 없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물과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이 흐르면 계속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이해되죠? 이모가 나오면은 언여유수. 참 말 잘한다. 기본적으로 이 강사의 소질을 이 강사의 소질을 기본적으로 차고 있다. 그래서 어때요? 김건모가 이모일주잖아. 이렇게 노래, 흐르는 물과 같이 노래를 하지. 자, 김건모의 노래도 어때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대화식 노래가 많잖아요. 그 잘못된 만남 그런 거 들어보면 막 이게 우리 대화하듯이 그런 노래를 하죠. 이게 이모일주. 언여유수. 이모. 자, 또 하나는 요 이모의 요 특성은 봐봐. 이모의 요 특성은 자, 임수가 있고 이 오중에 여기 이제 정화가 있잖아. 오중에 정화가. 이게 정임합을 하잖아요. 정임합을 하는데 자, 이게 본질에서는 학문을 대표하지만 이 십성을 넣으면은 이건 내가 재성을 나타내는 거잖아. 재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모자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도모하거나 뭐 합작하거나 뭐 뭉쳐서 일하는데 그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작하는데 간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 서로 뭉쳐서 뭐 하자고 하는데 굉장히 급하게 하자 그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급하기도 하다. 합작하는데 간격이 없다라고. 이게 이모의 특성. 이게 굉장히 급하죠. 자, 그런데 또 요 이모의 특성은 이게 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임수와 요 일지와 정임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정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합력이 매우 강함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 배우자가 되든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하던 파트너가 되든, 응?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올바르고 막, 그지? 그런 눈을 바라본다는 거지. 이게 임수가 오를 볼 때 높은 쪽으로 막 상대는 능력도 뛰어나고 돈도 많고 재능도 있고 막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상대를 그렇게 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가 그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제 서로 이게 틀어질 확률이 매우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간지자반 일주는 이혼이라든지 서로 반목이라든지 그런 게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너무 사람이 어때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이게 서로 이게 깨질 확률이 매우 많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 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서로 확 달라붙어 버리면 금방 또 이게 깨져 버리죠. 그래서 이 간지 자반 일주는 항상 우리가 서로 상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또 이게 탈이 날 경우 수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물질 특성 중에 하나가 반목성구라고 해서 반목. 이게 서로 서로 원수가 될 확률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물주가 주변에 있는 분 있으면은 항상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걸 본인의 단점을 알면은 그걸 내가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걸 잘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물주는 반목성구. 이게 본인은 올바르게, 본인은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한테는 막 이 아픔을 줄 경우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 말하는 이런 것, 언변 그런 것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반목성구. 또 이물질 특성 중에 하나가, 자, 이 간지 자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말을 또 대표하는 거잖아, 말. 그리고 이물질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무리의 말 중에 수많은 말 중에 해치는 말이 있다는 거지. 해치는. 많은 말 중에 꼭 뭐라 그럴까, 뭐가 흠집내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모는 자기 머리 아이디가 뛰어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제제와 합했기 때문에 때로는 급하기도 해. 급하기도. 그래서 단체 모임이나 단체 무리들이 있을 때 그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뭐 할 때 한 번 더 내가 참고 참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이모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해군지마. 무리들 말 중에서 꼭 해치는 말이라는 거다. 해치는 말.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자, 그래도 이모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고선이야, 고선. 외로운 신선이야, 외로운 신선. 그래서 이모의 특성이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3번과 4번, 반목성군과 해군지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하고 뭐 올바르게 갈라 하는데, 하여튼 모든 만사 만물이 자기 생각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로운 신선. 그럼 다시 말하면 본인은 요 임수가 있거든. 임수는 내가 창조 이렇게 뛰어납니다. 창조가. 이게 요 오화는 화기 때문에 다 천간도 기고 지지도 다 이렇게 이제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생각의 삶의 추구 방향이 우리가 이런 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신선이 된다든지 이제 도를 추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 때 그야말로 신선은 외로워야죠. 외로워야 높은 고지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문을 놓고서 외로운 신선이라고 한다라고. 자, 이 반목성구 해군지마를 보면 이걸 놓고서
김건모 가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봐봐요. 이런 게 굉장히 그 가수 동료들과의 사이라든지 뭐 같은 뭐 술자석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하면 꼿꼿이 요런 성향이 이게 나왔다는 거지. 이게 요런 성향. 이걸 참지를 못해서 그런 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이물도의 특성을 보면은 우리가 김건모 가수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이제 넣어봅시다. 첫 번째, 삼남매의 차남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임수니까, 요 형제궁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제, 또 시지의 작은 이것도 형제, 그럼 삼남매가 되죠. 그 중에 이제 추고 천하면 이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원래 장남이가 돼야 되는데 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남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건모가 2019년도에 결혼했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 원국의 정보가 일지가 처궁의 처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상이죠. 앉아있는데, 이 추구천을 당하고 또 좌우충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일지가 개됐다라고 보는 거, 처궁이 개됐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결혼했지만, 올해 2022년에도 또 파경설이 거의 이혼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궁이 불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자, 요 모습. 그런데, 왜 무신대원 기현이를 결혼했냐라고 했을 때, 왜? 딱, 때가 오면은 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요때 왜 기현이는 왜 결혼했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무신대원, 여기서 기현이는 결혼했다니 있잖아. 그러면은, 이건 정궁정성에, 이걸 내처로 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발동되면은, 항상 우리가 혼인 연기를 할 때, 요 궁과 성이 동시에 움직이면 결혼한다 하거든. 그럼 요거는 궁성이 동시에 있잖아. 그럼 이 자체가 움직이면 된다는 거야. 움직일 때 합이 와도 움직이고 충이 와도 움직이고 다 그게 이제 동한다 보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요 기해년은 어떨까? 기해년. 원국에서는 무신대원에서 여기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조짐은, 신에 와서 결혼할 수 있는 조짐은, 그지? 원국에서 오미합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 오미합. 합한 거는 충이 오면 옮기거든. 요 신이 오면은 자를 생하잖아. 그럼 좌우충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대원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 조짐들은 보이긴 보인다라고. 마치 기해년이 오니까, 오가 오면 기가 응기라고, 응기. 해가 와서 오의 합을 하거든요. 요 두 개만 보더라도 해가 와서 오의 합, 유년의 요것만 봐도 이게 작동되고 움직인다라고. 그래서 기해년에 결혼했다라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게, 이 사주가 여러분들이 기해년에 이때 결혼했지만 여기 기해년 2019년도였죠. 2019년도에 우리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건모에 대한 그런 거지. 이게 성폭행에 대한 거지. 김건모 가수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이 기사가 연일 신문 기사에 오르고 언론에 계속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굉장히 치명타였잖아요. 예? 그럼 왜 2019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기회가 왔을 때, 요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방북이 보이면 좋겠어. 방북이. 이게 방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북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국의 의향이 음이, 개축, 임, 경자가 이 정미와 오화, 이걸 내가 잡는 거라 그랬죠. 연월에서는 개축이 정계충, 이걸 잡으려고. 일시에서는 수가 오화를 잡는 거잖아요. 원국의 의향은 정미의 오화를 내가 잡고자 하는 그 의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해년은 어때요? 기해년은 반대로 오화가 기토로 올라가서 이 해수를 내가 눌러버린다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정반대로 양이 음을 통제하는 그런 유년이라는 거지. 원국의 의향은 금수가 이 화를 통제하는 그 의향인데 기의 유년에 그게 반대가 돼. 반대가 돼서 기토가 화가 수를 잡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방국이라는 방. 그래서 요 기의 년에 엄청난 그런 막 시련을 겪고 송사가 걸리고 막 언론에 연일 막 도배가 됐잖아요. 요거 이해되죠? 어때? 기의 년에 방국이라는 거. 방국이면서도 아까 결혼한 이유는 해수가 와서 자, 이 오해합을 한 이 궁 자체가 이 처궁, 정궁, 정세, 오화가 발동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혼을 했죠. 자, 그러나 이 방국 때 결혼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을 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에 파경설이 있잖아, 파경설. 그러면 자, 요거 여러분 이해돼야 됩니다. 정미대운 이민년에 이때 이 파경설은 뭘까요? 할 때 왜 이때 파경설일까요? 할 때 파경설. 자, 왜 파경설일까요? 라고 했을 때 파경설. 자, 요거 여러분, 자, 요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정미대운, 자, 이모년에 거의 여운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요. 그럼 응기를 볼 때, 자, 여러분 잘 봐요. 자, 정미가 왔다는 것은 요게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요게 온 거죠. 요 대운에서는 요 정미가 온 거죠. 정미가 왔죠. 그럼 주빈 관계를 보면 요거는 이제 밖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밖을, 외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화는 처궁에 앉은 처성이란 말이요. 그럼 오화가 내처란 말이에요. 내처가 오미합을 요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궁 정성에 앉은 자는 합을 싫어한다는 거. 우리 맹판을 배우신 분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처가 오미합으로 내 밖을 나간다는 게 먼 곳으로 가는 상이라는 거지. 요 오미합 요 모습이 마침 정미대운에 요게 왔잖아. 이미 결혼 안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결혼했기 때문에 정미가 출현됐을 때 오미합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요. 이 가는 거지. 자, 요거. 그런데 마침 이 대운에서 이혼의 정보가 있는데 마침 이민년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인년이 와서 하는 역할이 뭘까? 인년이 와서. 이 유년은 먼저 대운과 합하면 이게 정미를 작동시킨다 그랬죠. 또 이는 미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올해 이민년은 자, 원국이 이모잖아. 이거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압니다. 원국이 이모, 일주가 이모인데, 자, 이민이 오니까 내 임수가 임목을 차고 왔다니까. 이는 오화를 생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이제, 그래서 이민이 오면 오화가 발동된다, 작동된다,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니까 오미합, 정임합으로 여기로 가버린다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요거. 그래서 밖으로 간다라고. 밖으로. 자, 이민이 와서 이민이 오면 이 이모 자체가 움직였다 보면 됩니다. 정임합, 오미합으로. 내처가 밖으로 가버린 상이다. 그럼 이 자리는 정미는 외국이 되고 먼 곳이 되지. 그러면 이 김건모의 처는 먼 곳으로 갈다. 그래서 요 이민년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이해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요즘 유튜브에 이 내용 올리는데, 이게 기획 없는 기울이 구글이 연령 비연령이 아닙니다. 맹파는 다 일정한 논리와 규칙대로 이렇게 제가 통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령 비연령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여기서 요거 파경설 이해됐잖아요. 내 처가 밖으로 도망가는 상이라는 거고, 어때는 결혼 원기는 해가 와서 이걸 작동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을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또 부친이 사망했답니다. 자, 무신대운 기해년에 또 부친 사망. 그것도 한번 이해해봐요. 자, 왜 부친이 왜 사망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부친 사망. 그럼 원국에서 뭐가 부친인지를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전에 원국에서 뭐가 붙이느냐고 확정을 지어봐요. 원국에서 뭐가 붙이는지. 자, 뭐가 붙이는지. 자, 정미, 개추, 이모.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경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월에 편제나 정제를 아버지로 보는 거잖아. 마침 정미, 정제가 있잖아. 미를 깔고 앉았죠. 그럼 요게 이제 아버지의 상이죠. 부친의 상이죠. 그런데 요거의 원신이, 요 오화도 요 밑에, 일지 내 밑에 있잖아. 그럼 나하고 뒤에 같잖아. 그럼 이 오화도 이렇게 부친의 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부친의 상으로. 자, 부친의 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친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니? 자, 그럼 요럴 때 오는 미를 생하고 요 정은 이 나의 원신이잖아. 그럼 요 오화가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라져버리면은, 이 록이 사라져버리면은, 같이 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화생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요거도, 이미 여기서 정은 전기충을 하고 있는 거잖아. 충기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기해년이 되니까. 이 무신대원 요 자체가, 자, 무신대원 자체가 요걸 내가 설계시키고 신어 놓으면은 이미 이게 경금 여기 강해지죠? 정화는 유리하지 않죠? 기해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기해년이 되니까. 이 오화가 부친의 이 부친의 록이 이 오화가 도망가 버린다는 게, 요 기토로 도망가 버렸다. 기토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기토로. 예. 기토로. 이 오화가 기토로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부친의 원신이 사라진 거다라고. 화의 뿌리가 사라져 버린 상이다라고. 요렇게. 요거. 자, 그래서 이때, 아까는 말했던 이 자체는 내가 또 방국이라고 했죠. 이 방국에 해당되는 게 부친이 방국이라는 거지. 부친에 해당하는 자가 방국이라는 거지. 방국. 자, 그래서 이때 부친이 사망했다라고. 자, 그럼 여기는 아까 이 오화는 처도 되고 부친도 되잖아요. 처도 되고. 그래서 이해 막 안 좋을 때 처 입장에서 얼마나 곤혹스러웠습니까? 그게 이해되죠? 자, 방국으로 인해서 뒤틀려져 버리고 이 오화가 도망가 버렸다라고. 자, 이게 사라져 버렸다라고. 오화가 원신이. 자, 요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김건모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사주가 나오면은 모든 가족사항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고수 소리가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맹파맹리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종종 그 전화로 문의가 좀 옵니다. 내가 명파명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중에 이제 출간된 책을 먼저 내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 이거 명파명리 간지오이가 있죠. 자, 간지오이. 이 간지오이는 요 책입니다. 자, 요 책. 이건 2018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파명리, 이 간지오이라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명파명리의 요 핵심 논리가, 명파의 기본적인 이론책이라고 하면 되죠. 핵심 논리가 이 책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파명리 간지오이는 명파명리 창시인 당근앱 선생이 나름대로 이렇게 막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입니다. 그 전에 나온 책들은 뭐 초판 명파명리나 손에 잡힌 명파명리는 뭐가 확실하게 이론 체계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우리 뭐 학금양 선생이나 하중기 선생의 그런 막 논리를 이렇게 막 집어넣어갖고 뭔가 이론 체계가 조금 어긋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맹파맹리 간주의가 나온 이후로는 논리 체계가 딱, 이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의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먼저 맹파맹리 간주의라는 이 책을 먼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아주 쉬우면서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합충행파 이제 막 끝난 사람들이나 아니 맹리를 뭐 30년, 40년 공부했던 사람도 똑같이 이 책을 보면 막 무릎을 치고 탄사를 치릅니다. 그만큼 이 책이 잘 돼 있다라고. 자, 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책은 여기 이제 맹리진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요 맹리진보 요 책입니다. 요 맹리진보 요 책은 2013년도에 이제 출간됐는데, 여기 제가 한국에 출간됐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 전에 이제 올해 2007년, 8년도에 아마 중국에는 아마 이게 아마 출간됐던 책입니다. 이 맹리진보는 우리 학급양성 시행이 그 맹파 원저자 당근성에 있어서 학급양성 시행을 통해서 맹파의 그 우수한 점을 이 당근성 시행 여기다가 이제 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맹파 맹리의 진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에 좀 난해하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난해는 좀 난해하긴 하지만 공부 순서는 먼저 맹파 맹리 간주를 딱 요가 수준이 된 사람은 맹리 진보 요것도 옆에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 또, 그 다음에 요 맹리 진보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이게 직업상법 신해. 요 직업상법 신해는 요 책이죠. 자, 요거는, 출간이 아마 제가 출간을 보면 출간이, 이 책이 이제, 출간이 아마 2020년도에 출간됐습니다. 자, 요 직업상법 신해는 제가 이 책을 출간하자고 맹파 원저자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책은 중국에서 이제 직업상법이라고 중국 현지에서만 강의했던 그 교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막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한국, 일본 막 전 세계적으로 이 자료들이 이제 돌고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일부 사람들은 이 책을 막 국가에 이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공부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책을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맹주 하나를 놓고서 언제 취직하고, 언제 또 결혼하고, 언제 이혼하고, 언제 또 실직하고, 또 언제 돈을 벌고, 언제 파지하는지, 그게 상시하게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사건, 사고 시기가 언제 일어날지를 탁 잡아내는 그 논리를 그대로, 이 책이 그대로 체인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 맹파맹리가 대단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 직업상법 신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넘어오기가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오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강좌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맹리 입문자들한테 제가 권하는 것은 맹파맹리 이론과 실전. 요걸 먼저 꼭 한번 강의를 들으시기 좋습니다. 요쪽에 있는 요 강좌 속에 여기 교재는 시중에 출간되지 않은 책들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전화로, 간혹가다 문의가 와요. 이 책을 구할 수 있냐 없냐라고. 이 책은 이제 비매품입니다. 이제 강의를 듣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책을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 맹파맹리 이론과 실전 요구는 우리가 기존에 나온 책, 손에 잡히는 맹파맹리라든지 맹파맹리를 압축했다 생각해요. 압축. 그 많은 양을 핵심만 압축해서 내가 맹파 입문자들한테 강의하는 그 교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강의로 하고 중강의 아니면 오프라인 동시 강의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먼저 이걸 먼저 딱 듣고 이걸 들으면서 요 간접이도 같이 옆에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강의 듣는 게 이게 맹파맹리 기초를 다지는데 가장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거. 네. 그럼 요게 이제 딱 끝나면은 바로 다음 단계에 연애 혼인반이 있습니다. 요 연애 혼인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녀 문제에 대해서 아주 또 잘 돼 있어요. 또 연애 혼인반은 매우 쉬워요. 매우 쉽게 딱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냐, 안 피우냐. 또 내 처가 다른 남자와 뭐,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거. 또 내가 젊은 날 결혼하기 전에 연애라든지 동거가 했냐, 안 했냐. 또 내 남편이 전에 여자를 만났나, 안 만났나. 전에 한번 혼인했던 남자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들. 또 기본적으로 또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들이 또 바람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럼 내 남편과 내 처가 바람기가 많은 사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그 사회가 계속 이렇게 고급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 또 음란맹조,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포국 혼인, 포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연애 혼인에 대해서 아주 방대하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연애 혼인반을 들으면은 혼인 문제, 연애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도사의 경지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다들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히 이게 들어야 되겠죠.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는 강의를 직접 들어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요거. 또 이거 끝나면 주로 이제 재간반이라 해서. 이 재간반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런 차량 사고라든지 차량 사고, 또 감옥 가는 재난, 또 수명성, 형사의 문제, 수명성, 그러면 질병, 또 여러 제어의명, 간의명, 유통 문제, 이게 이 재간반은 맹파명의 핵심 이론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요거. 또 여기도 딱 이래 듣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부모자녀반이 있어, 부모자녀반. 부모자녀반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의 사주를 놓고서, 본인의 사주를 놓고서 내 자식의 모습이 어떤지, 또 내 부모의 모습이 어떤지, 그거 잡아내는 방법을 딱 논리적으로 딱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자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부모자녀반을 강의할 때 맹파 원저자가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이 부모자녀반 이 자료는 중국에서도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게 강의를 안 하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내가 숨겨놓은 그런 강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공개된 이 자료가 중국으로 역수출되지 않도록 좀 보완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그 자료가 이 부모자녀반입니다. 이 부모자녀반이 아주 좋습니다. 이 자료도 이 양도 많지 않아요. 이 강의는 그냥 딱 한 달이면 됩니다. 1개월 강의짜리인데 아마 5주 정도면 됩니다. 엑기스가 압축되어 있다. 여기 이제 연애, 혼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부분 맹파 이런 거 실제 주로 한 5, 6개월 걸립니다. 요 연애, 혼인만 한 4개월. 요거 제가 만든 한 4개월 정도로 읽고. 그 다음에 지급상법 신뢰. 지급상법 신뢰, 요거는 지급상법 신뢰,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강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에 이 지급상법 신뢰가 혼자 공부하면은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책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혼자 이해할까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그거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그야말로 이 맹파의 절정의 꽃 중에 꽃이다라고. 요것도 이 강의도 이제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또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 일주로만. 일주로는 바로 우리가 갑부터 무, 기부터 개까지 있죠. 이 일주로는 우리가 중국을 2해에 걸쳐서 아마 2017년에 겨울에 갔다가 또 2018년에 겨울에 2번에 가서 걸쳐와서 배워왔던 이 일주론입니다. 일주론 보면 여러분들 또 이 맹파맹리에 많은 고급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을 또 떼고 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또 일치월장하죠. 이 내용은 아주 방대하기도 합니다. 방대하기도. 이거는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마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게 일주론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반. 이거는 채용, 유통, 포구, 방국 등기. 이 책은 이 책은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2018년도에 맹파 원저자가 맹파의 간지오일을 출간했어요. 출간했어. 자, 그러면 요 심화학습은 이거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 연장. 그러면은 이 맹파의 간지오일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야말로 심도 있게 사주를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체화용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 있어요. 채용은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아주 내용이 조금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전에 배운 채용 갖고 모든 사주를 채용을 풀어내기가 만만치 않아. 그러나 이거 심화학습반을 듣고 나면은 모든 사주를 탁 넣자마자 채용관 한눈에 싹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통이랬죠, 유통. 우리가 한결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부자 사주를 어떻게 잡아내야 될지. 이게 제대로 중심 가치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 반에서는 부자 사주를 어떻게 잡아낼지 중심을, 논리를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 유통 유전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야, 이래서 보이는구나. 그전에 안 보였던 이 부자 사주들이 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쓸 때, 나는 기업가 사주. 아니면 한국 여성 기업가, 한국 남성 기업가, 아니면 전 세계적 기업가의 사주를 내가 한번 이 논리로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무릎을 치고 난립니다. 그럼 이 포구. 자, 포구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죠. 맹파 원저자가 한국에 와서 강의했던 2012년도에 와서 강의했습니다. 그때 포구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포국이 장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조를 통해서 포국 이론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주를 통해서 매 사주마다 포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포국을 이번에는 정리를 해서 딱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국은 우리 일주론 할 때도 끊임없이 강의를 했던 겁니다. 이 포국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국도 우리가 그 삼성 이재용 사장도 감옥에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걸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할 때, 이런 거는 이제 방국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 방국의 본질은 의향이 뒤틀려진 경우, 다시 말하면 연월의 의향과 일시 의향이 뒤틀린 건가, 천간의 의향과 지지 의향이 뒤틀려지거나, 그런 뒤틀린 의향. 요거는 이제 그 방국 경우의 수 중에 하나만 내가 얘기합니다. 또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국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접해보면은 사주가 한눈에 샥 들어올 겁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맹파맹리 요 공부 방법은 처음에 맹파맹리 간지오일을 먼저 한번 읽어보라는 거지. 그리고 맹리진부나 직업사 읽어보고 요게 이해가 대부분 벅찰 겁니다. 벅차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공부 안 된 사람은 이쪽으로 여기로 넘어와야 된다. 이쪽으로 와서 맹파맹 이런 거 실전 요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교재는 시중에 나가 팔리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이 내 강좌에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안에서만 파는 겁니다. 요걸 들으면은 같이 요게 맹파맹 이런 거 실전과 간주를 같이 놓고서 이해를 하면은 맹파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연애 혼인반을 들으면 맹파가 사주가 보이기 시작해. 야, 이 참 대단하다. 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맹파가 정말 쉽구나. 그래서 이제 맹리 한 30년, 40년 했던 사람도 그동안에 안 풀렸던 사주들이 이 맹파 공부를 해서 막 샥샥 풀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간반.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부모 자녀반, 지국 상법반, 그다음에 일주론반, 그 다음에 심화학습반. 요런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 빠뜨리는 것은 육효 책도 나왔습니다. 육효 경제 예측학과 육효 취길피 화약이 나왔고, 육효 풍수 예측학은 조만간에 이제 출간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육효의 여기 주역에 대가 왕홍성생의 육효를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왕홍성생은 맹파창시 단그릇 성제 같이 동문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금량 성생의 밑에서 같은
그 사주를 풀어내는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같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홍육교는 이 주역의 대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지금 한국에 나온 육교책을 보면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런데 이 왕홍육교를 보면 아주 막 속 시원하게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왕홍육교 너무 쉽게 되어 있다는 거. 그냥 읽으면 넘어가요. 어렵게 안 풀어놨습니다. 저도 맹파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왕홍육교를 통해서 내 맹리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예. 자, 왜? 이 육교를 풀어내는 논리가 맹파의 논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요거 이제 요거 책은 요렇게 우리가 육교 축일평 화해 비전이라고 했죠. 요거는 육교 축 화해 비전, 요게 우리가 사주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치유하고 화해할 때는 그 화해의 원리가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이 책이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막 혹자는 500만 원, 아마 적게는 300만 원 주고 몰래 이 자료를 사갔던 그 자료입니다. 이 보면 여러분들 무릎을 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육효 경제 예측가 요거. 여기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어요. 내가 주식을 사면 돈을 벌을까, A라는 주식 종목이 가격이 올라갈까, 이런 거, 또 선물을 사면 될까, 안 될까, 내가 부동산을 사면 될까, 내가 가게를 얻어 장사하면 될까, 안 될까, 하여튼, 모든 경제에 대한 문제를 다 수록해놨다. 이 책이야말로, 이 책만 끝나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돈에 대한 모든 경우 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양도 책도 두껍죠? 아주 양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무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다는 거. 쏙쏙 넘어간다는 거고요. 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요, 책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맹파맹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